네, 안녕하세요. 숨마실입니다. 이제 11월 또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자, 오늘은 저희 숨마실에서 주제를 가지고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에 보시는 살림 르네상스 시대의 개막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그 주요 내용은 이번에 새로 산림청장으로 취임하신 산림청장께서 주요 신문에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산림의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요즘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산림 르네상스의 개념과 또 어떤 방향, 이런 것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터뷰 기사를 주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산림 르네상스란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르네상스 말씀 많이 들었죠? 르네상스의 부흥, 또 여러가지 르네상스에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산림 르네상스의 시대가 개막됐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산림은 단순히 자연이 아니라 경제, 환경, 사회, 문화적 자원으로 이제는 산림 복합 경영 시대의 본격적 도래가 되었다, 그렇게 지금 산림청에서 보고 있고요. 우리 임업인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원시 산림은 또 일반 산림은 계속 보존을 했죠. 보존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산림 르네상스가 되기 위해서는 원시 산림은 계속 보존하되 나머지 산림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베고 이용해서 지속 가능한 산림 순환 경영이 강조된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산림을 자원으로 바라보는 국민 변화 인식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렇게 강조를 했네요. 그렇죠. 이제까지는 그 산림은 무조건 보호를 해야 된다, 보존을 한다, 그런 차원이었죠.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원시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걸 뭐 수백 년 또 뭐 천년 이렇게 기나긴 세월을 통해서 조성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관광 자원화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주도만 보더라도 뭐 꽃자왈이라든지 이런 원시림을 잘 보존해서 관광 수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것은 절대로 보존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산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 이용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5월 13일 산림청장으로 부임하신 남청장님께서 취임사를 통해서 선진국형 산림 경영 관리를 통해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임업인, 저를 포함한 많은 임원들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산림 녹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기존의 녹화 중심 정책에서 탈피하고 산림을 활용, 경량의 산림 임업을 부흥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실제로 그 산림의 녹화는 시작됐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산림 녹화 사업을 초등학교 때부터 참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는 그런 성과가 굉장히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에는 거의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산림이 우거져서 이제는 적당히 감불도 하고 좀 가꾸고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도달했다, 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그런 시대가 도달했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선진국형 산림 경영 관리는 기후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산림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밝혔네요. 보존과 이용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통해 산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 문화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한 밝혔습니다. 자, 바라보는 살림이 아니라 비즈니스가 가능한 살림으로 그렇게
주제를 바꿨는데요. 또 기자 간담회에서 살림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자원이지 단순한 자연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원시림, 자연림 등 보존해야 할 산림은 적극 보존하고 나머지 산림은 나무를 심고 배고하면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순환 경영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베고 또다시 심고 그렇게 순환적으로 산림을 통해서 소득도 창출하고 또 산림 경영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말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림의 이용은 경제 임업, 자, 임업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되죠. 환경 임업, 또 보존할 것은 보존해야 됩니다. 사회 임업, 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익적 가치 등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그렇게 밝혔네요. 자, 경제 임업을 위해서는 산림산업, 목재산업, 산림생명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저는 여기서 6차 산업까지, 산림 6차 산업까지 가무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청정 임산물 생산 촉진을 위한 인증 품목 확대, 지금 산림청에서 청정수푸드, K-포레스트 푸드 등등 인증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증 품목 확대, 스마트 생산 시설 설치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유통센터 설립, 산지 유통센터 공모 사업으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등을 지원하며 산림형 사회적 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 지금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임업 스타트업 산림 부문에 대한 민간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임업 경영이 1차, 2차, 3차 산업이 융합된 6차 산업으로 활성화되도록 임산물 생산과 산림 휴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숙경영 체험림 등 관련 제도를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죠. 그래서 원래 국회 본회의에서 숙경영 체험림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경제임업은 특히 목재 산업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목재 작업률은 16%에 불과하죠. 그래서 국내 산림 경영과 목재 산업을 활성화시키면 일부라도 목재 수입에 들어가는 외화를 진행할 수 있죠. 그래서 또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목재 작업률을 2022년도, 그러니까 작년 기준이죠, 14.5%에서 오는 2027년도까지는 25%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인도 등 인프라 확충,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고 활용도 높은 경제 수종으로 수족 계신 공공건축물의 국산 목재 활용 촉진 등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항에 가보면은 또 인천항에 가보면은 목재를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외화 낭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좋은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고 또 이것을 국산 목재를 활용 추진하는 그런 법률을 통해서 또 어느 정도 의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법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듭니다. 그 다음에 환경임업은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를 위한 산림 경영과 임업이 지원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둔다, 그렇게 밝혔네요. 그래서 또 좋은 환경, 우리 산림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은 잘 보존하고 가꾸어서 하나의 환경 임업이자 또는 산림 경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둔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임업 산림 공익 직불지 확대, 임산물 재해보험, 자, 산촌 특화 사업 적극 추진,
분할형 사유림 매수 제도와 연기한 산지연금 제도 등을 검토해서 임업의 소득과 안전을 확충한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더불어 선진국들이 개인 산주가 공익을 위해 사회권 재산 등을 제한받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것처럼 산림보호구역에 속한 사유림 소유주를 대상으로 공익형 산림보존지불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우리나라 산림들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산림들이 산림보호구역에 또 뭐 여러가지 상수도 보호구역에 이렇게 묶여 있어서 또 공원지역 지구구역에 많은 어떤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런 공익형 산림보존지불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보상이 되어서 그분들도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제도도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사회임업은 이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산림이 이제 관심이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 숲 체험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숲 해설사, 또 유아숲 지도사, 숲길 등선 안내 지도사, 또 산림치유 지도사 등등 많은 국가 자격증도 배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적극 반영해서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한 걸 방향으로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림의 그 공익적 기능이 221조라 그랬죠. 전번에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그런 기능을 국민들한테 돌려줌과 함께 또 소외계층 또 일반 국민들 상대로 이런 산림복지 서비스를 국가에서 또 임업인들이 확대 서비스를 함으로 해서 역시 그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숲속 야영장,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 기반을 적극 확충해서 생애 주기별 산림복지 정책을 적극 도모하는 것도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산림휴양과 산촌을 연계해 지후의 숲, 숲체원 등의 기존 시설도 적극 활용하고요. 주변 산촌과 상생하고 산촌진흥 특화 사업으로 힐링, 인구 유입, 소득 사업을 패키지해서 명품 숲 등 산림 산촌 관광 자원을 발굴할 것이고 또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도시민들의 생활 공간과 숲이 연계되는 홍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산림 경영과 그로부터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산림청에서 적극 주관해서 임산물 요리 경연대회, 또 영화나 드라마 제작 등을 또 산촌에서 지원하고 제작하고 이것을 지원하고 또 시행하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했고요. 현장자 임업인들은 선진국형 산림 경영 관리를 통해 산림 르네상스 시대가 성공적으로 시작되기 위해서 근본적 법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앞으로 산촌을 통한 이런 영화나 드라마 제작을 통해서 하나의 산촌 르네상스의 붐을 일으킨다면 많은 효과가 있다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언론인께서도 많은 또 관심이 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그 새로 부임하신 그 산림청장께서 신문 인터뷰 내용을 주제해서 앞으로 우리 산림 르네상스의 방향이 어떤 것인가, 또 산림 르네상스란 어떤 것인가, 우리나라도 이젠 선진국의 산림 르네상스를 본받을 그런 계기가 되고 시기가 됐다고 저도 생각하고 산림청에서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스위스나 이런 산림 국가를 불허할 시기는 이제 지냈고요. 불허하기보다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시기가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임원들께서도 또 많은 관심과 또 산림청과 어떤 소통을 통해서 임원들께서 요구하시는 또 소원하시는 산림 르네상스의 시대가 빨리 도래되기를 저희 순마실 TV에서 기원합니다. 네, 이상 순마실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